땡굴. 41번입니다. 유체역학에서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속 방정식은 주로 1차원일 때 최적류량 Q는 AV가 일정하다는 질량보존 법칙을 떠올리면 됩니다. 압축성 유동에서는 질량유량이 일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질량보존 법칙입니다. 따라서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검사최적에 대한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식이다 입니다. 4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탱크에서 A점에 표준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을 때 B점의 절대압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점의 표준대기압을 P0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C점에서의 압력 또한 P0입니다. 따라서 B점에서의 압력인 PB에 2.5m의 기름으로 인한 압력 ρgH를 더하면 C점에서의 압력 P0가 됩니다. 기름의 비중이 0.92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름의 비중량 감마는 9.016입니다. 여기서 물의 비중량은 9,800이 아닌 9.8로 넣어주어야 압력을 kPa 단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점에서의 절대압력을 계산하면 대기압 101.325kPa 빼기 비중량 곱하기 높이 2.5m로 78.8kPa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3번입니다. 기준면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의 물의 유속이 6m/s, 압력이 40kPa일 때 이 지점에서의 물의 수력 기울기선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력 기울기선은 베르노이 방정식의 이 전체식을 전수두라고 하는데 전수두에서 속도수두를 뺀 값으로 감마분의 P 플러스 Z입니다. 압력은 40kPa이므로 물의 비중량 9.8을 넣고 기준면에 있으므로 위치는 0으로 계산하면 수력 기울기선은 4.08m로 답은 2번입니다. 44번입니다. 2차원 직각좌표 계상에서 x방향의 속도 u는 1, y방향의 속도 v는 2x인 어떤 정상 상태의 이상유체에 대한 유동장이 있을 때 다음 중 같은 유선상에 있는 점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유선의 방정식 u분의 dx는 v분의 dy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주어진 유동장 u는 1, v는 2x를 대입하면 2x dx는 dy가 되고 양변을 적분해주면 x제곱은 y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점 기억을 먼저 대입해보면 1제곱은 1로 유선의 방정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유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니은은 1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유선의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5번입니다. 경계층의 박리가 일어나는 주 원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 유동 과정에 역압력 구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체가 공 주위를 흐를 때 공 주위의 유체 입자는 공과의 마찰로 흐름이 느려지는 경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체의 속도가 0인 정체점에서부터 공의 앞부분에서는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다가 최대 유속에 이르면 이후 경계층의 속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압력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역압력구배라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뒷부분의 압력이 증가해서 결국 공 주위의 경계층이 공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경계층의 박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계층의 박리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역압력구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46번입니다.
표면 장력이 0.07N/m인 물방울의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10파스칼 크게 되려면 물방울의 지름은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면 장력 시그마는 4분의 델타 PD식에서 표면 장력은 0.07N/m로 주어졌고 내 외부의 압력 차이는 10파스칼, 지름은 cm이므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 미터로 넣어 계산하면 지름 D는 2.8cm로 답은 4번입니다. 47번입니다. 가스 속에 피토관을 삽입하여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정체압이 128파스칼, 정압이 120파스칼일 때 이 위치에서의 유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스 속에 피토관이 있을 때 1번과 2번 지점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위치는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이 지점은 정체점으로 속도가 0입니다. 따라서 감마분의 P1 더하기 2G분의 V1 제곱은 감마분의 P2입니다. 문제에서 정압은 120파스칼로 P1에 대입하고 P2는 정체점의 압력이므로 정체압 128파스칼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G는 소거되고 밀도는 1이므로 V1은 4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8번입니다. 평면 벽과 나란한 방향으로 점성계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 유체가 흐르고 평면과의 수직거리 y인 위치에서 속도가 u는 5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0.2y일 때 유체에 걸리는 최대 전단능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을 떠올리면 전단능력 타우는 mu du dy입니다. 문제에서 속도 u는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2y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미분하면 du dy는 5를 미분해서 0이고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2y를 미분하면 그대로 써주고 지수의 개수인 마이너스 0.2를 곱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0.2y승이 됩니다. 따라서 전단능력 공식에 넣어주면 전단능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2y입니다. 문제에서는 최대 전단능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0.2y가 y는 0일 때 1로 최대이고 이후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전단능력은 y는 0인 평면에서의 전단능력으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9번입니다. 안찌름 1cm인 원관내를 유동하는 0도의 물의 측류 임계 레이놀즈 수가 2100일 때 임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레이놀즈 수는 동점성계수분의 VD식에서 임계 레이놀즈 수인 2100일 때의 임계 속도는 지름이 1cm, 동점성계수가 0.1787이므로 계산하면 37.5cm/s로 답은 1번입니다. 50번입니다. 다음 중 정체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보면 로우 G분의 P 더하기 2G분의 V제곱 더하기 Z는 일정하다는 식에서 로우 G분의 P는 정압이고 2G분의 V제곱은 동압, Z는 정수압, 그리고 이것들을 더한 전체는 정체압을 뜻합니다. 따라서 1번 정체압은 정압에 동압과 정수압이 더해진 값이기 때문에 항상 정압과 같거나 큽니다. 3번 정체압은 유체의 밀도에 영향을 받고 4번 같은 정압의 유체에서는 속도가 빠를수록 동압이 커지기 때문에 정체압이 커집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정체압은 액주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어떤 물체가 대기 중에서 무게는 6N이고 수중에서 무게는 1.1N일 때 이 물체의 비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중에 물체가 잠겨 있을 때는 아래 방향으로 물체의 무게와 윗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중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공기 중에서의 무게 빼기 부력이 됩니다. 수중에서 무게 1.1N, 공기 중에서 6N, 물속이므로 부력은 물의 비중량 9,800 곱하기 최적이 되고 물의 최적은 0.00005세제곱미터입니다. 물체의 비중은 물의 비중량분의 물체의 비중량이므로 물체의 무게 6N은 물체의 비중량 곱하기 부피 0.00005이고 물체의 비중량은 12,000이 나옵니다. 그대로 비중식에 넣어 물의 비중량 9,800으로 계산하면 비중은 1.15. 답은 2번입니다. 52번입니다. 지름 4m의 원형 수문이 수면과 수직 방향이고 그 최상단이 수면에서 3.5m만큼 잠겨 있을 때 수문에 작용하는 힘 F와 수면으로부터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수문에 작용하는 힘 F는 수문의 도심에 작용하는 압력 감마 H에 수문의 면적 A를 곱해 구할 수 있습니다. 물의 비중량 9.8에 수문의 도심까지의 깊이 5.5m를 곱하고 수문의 면적 4분의 파이d 제곱을 계산하면 677kN입니다. 다음으로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 X는 도심까지의 거리에 AY분의 I를 더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심까지의 거리는 5.5m였고 수문의 면적 4분의 파이d 제곱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 5.5분의 원형 단면에서의 2차 모멘트 64분의 파이d 4제곱을 계산해주면 x는 5.68m로 답은 2번입니다. 53번입니다. 지름 D1은 30cm의 원형 물 Z가 대기압 상태에서 V의 속도로 중앙 부분에 구멍이 뚫린 고정 원판에 충돌하여 원판 뒤로 지름 D2의 원형 물 Z가 같은 속도로 흘러나갈 때 원판이 받는 힘이 100N이라면 물 Z의 속도 V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이 부딪힐 때의 힘 F는 rho Q V로 구합니다. 여기서 유량 Q는 AV이므로 F는 rho A V 제곱이 됩니다. 물의 밀도는 1000이고 지름이 D1인 원형 물 Z가 평판에 부딪히는데 그 중에서 지름이 D2인 원형의 면적만큼은 평판에 부딪히지 않고 같은 속력으로 흘러나갑니다. 따라서 평판에 부딪히는 면적인 이 면적을 넣어줍니다. 이 힘이 100N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계산해주면 물 Z의 속도 V는 1.26m/s로 답은 2번입니다. 54번입니다. 길이 600m이고 속도 15km/h인 선박에 대해 물속에서의 조파 저항을 연구하기 위해 길이 6m인 모형선의 속도는 몇으로 해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박과 같이 자유표면에 있는 경우 프루드수를 이용해 상사를 합니다. 프루드수는 루트 GL분의 V입니다. 모형에서와 실제에서의 프루드수가 같다고 하면 중력과 속도는 동일하므로 소거하고 실제 길이 600m와 속도 15, 모형의 길이 6m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모형선의 속도는 1.5km/h로 답은 3번입니다. 55번입니다. 동점선 계수가 1 곱하기 10의 -4승인 기름이 안지름 50mm의 관을
3m/s의 속도로 흐를 때 관의 마찰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레이놀즈 수를 먼저 구해보면 동점선 계수분의 VD에서 동점선 계수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속도 3, 지름 0.05m로 계산하면 레이놀즈 수는 1500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2100보다 작으므로 이 흐름은 충류이고 충류일 때 관의 마찰 계수는 레이놀즈 수분의 64입니다. 따라서 1500분의 64는 0.043으로 답은 3번입니다. 56번입니다. 인류를 기본 차원인 mLT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인류의 단위는 와트로 와트는 줄 퍼 세크입니다. 줄은 일량으로 뉴턴 미터이고 F는 MA식에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므로 와트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기본 차원으로는 m 곱하기 l 제곱 퍼 t 세제곱으로 답은 4번입니다. 57번입니다. 수평으로 놓은 지름 10cm, 길이 200m인 파이프에 완전히 열린 글로브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흐르는 물의 평균 속도는 2m/s입니다. 파이프의 관 마찰 계수는 0.02이고 전체 수두 손실이 10m일 때 글로브 밸브의 손실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평 파이프의 지름이 0.1m이고 길이는 200m, 속도는 2m/s일 때 전체 수두 손실 10m는 관마찰 손실 F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 더하기 부차적 손실 K 곱하기 2G분의 V제곱입니다. 관마찰 계수는 0.02, 지름 0.1, 길이 200, 중력과 속도 9.81과 속도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글로브 밸브의 손실 계수 K는 9.0으로 답은 4번입니다. 58번입니다. 유동장에 미치는 힘 가운데 유체의 압축성에 의한 힘만이 중요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무차원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 마하수입니다.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마하수로 0.3보다 크면 압축성 유체라고 생각하고 0.3보다 작으면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합니다. 이 마하수는 음속분의 속도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제트기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면 마하수가 1 이상이 되어 압축으로 인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59번입니다. X, Y 좌표계의 비회전 2차원 유동장에서 속도 포텐셜 파이는 2x제곱 y로 주어졌을 때 점 3,2인 곳에서의 속도 벡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방향 속도 u는 속도 포텐셜을 x로 미분한 값이고 y방향 속도 v는 속도 포텐셜을 y로 미분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 x제곱 y를 x로 미분하면 4xy이고 y로 미분하면 2x제곱입니다. 이때 점 3,2인 곳에서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 x에 3, y에 2를 대입해주면 x방향 속도는 24, y방향 속도는 18로 속도 벡터는 24i 플러스 18j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60번입니다. 스톡스의 법칙에 의해 비압축성 점성유체에 구가 낙하될 때 항력 D를 나타낸 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스톡스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답은 1번 D는 6파이 A 뮤 V식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스톡스의 법칙은 레이놀즈 수가 1보다 매우 작은 값일 때 박리가 존재하지 않아 마찰 항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항력을 6파이 A 뮤 V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땡구.